형법책이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정당방위 부분은 한 두세 페이지가 안 돼요. 인정된 사례가 그냥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혹시 이제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. 그 집에 새벽 3시에 이제 한 남성이 들어왔는데, 그러니까 도둑이 그러니까 엄마랑 아마 그 누나가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새벽 3시에 돌아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술도 먹었겠다.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. 그래가지고 이 도둑을 이제 마구 때렸죠. 도둑이 그 뇌사 상태에 빠져서 때린 집주인이 처벌이 되냐 마냐 이게 논쟁이 되는 사안이 있었는데, 결국엔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고, 제가 알기로는 사망을 했으니까 과실치사가 아니라 뭐 상해치사, 폭행치사, 결국에는 처벌을 받았던 그런 판례가 있었어요. 정당방위,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고 드라마에서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,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들이 정당방위 좋아하는 거를 그러니까 뭔가 법을 이제 뛰어넘는, 탈주하는 느낌이 있어서 뭐 시원함을 느끼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. 하지만 우리나라에 정당방위 조항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당방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법조문 소개를 해드리면 형법 제20조의 규정이 있습니다. 저도 법조문을 외우지 못하는데 여기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.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,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이 부당한 침해를 이제 격퇴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런저런 행동을 할 수 있고, 이런저런 행동에 대해서 면책이 된다라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를 하기에는 상당한 상황에서 굉장히 좁게 보고 있고, 또 하나 웬만해서는 방어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다른 공격 행위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. 아까 금방 집에 절도가 들어와서 새벽 3시에 엄마랑 그리고 그 여자 형제가 있는 집에서 돌아다니는 사안 같은 경우만 해도 물론 이제 상황에서는 현실의 침해가 있는 상황은 분명하잖아요. 문제는 재판부가 왜 이거를 정당방위로 못 봤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, 단순히 방어에 끝난 정도가 아니라 집주인이 방어를 넘어서 오히려 이제 공격으로 넘어갔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팔, 다리, 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이런 데서 끝난 게 아니라, 제가 기억하기로 뭐 빨래 건조대, 정신을 잃은 데도 때렸고, 나중에는 혁대를 풀어가지고 뭐 때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 급박하거나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혁대를 불러서 때려요. 단순히 방어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 공격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본 거였고, 또 두 번째, 영화 베테랑 같은 사안 같은 경우도 현실에서 많이 일어난 사안이에요. 내가 한 2대 맞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현재 치매가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이제 때려도 이거는 정당방위가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, 근데 문제는 이제 1대 2대 때리는 게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공격 행위였다, 이제 이런 것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정당방위만큼 자주 듣는 용어가 아마 쌍방폭행이실 텐데, 현실에서 싸움은 다 결국엔 그렇게 쌍방폭행으로 인정되고 끝납니다. 내가 먼저 맞았으니까, 10대를 맞았으니까 2대 때린다? 그러면 이거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거의 현실에서는 쌍방폭행으로 봐요.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너무 좁긴 좁아요. 뭐 외국에서 사례 보면 5인에서 총을 쐈는데도 집에 온 사람을, 미국 같은 경우죠, 정당방위로 풀려났다. 또 영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인정되는 것 같은데, 한국에서 왜 이렇게 좁게 인정이 되냐? 저는 구태여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 한국 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유가 뭘까요? 전 2가지 정도 같아요. 하나는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달려오는 시간?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마 1, 2위를 다툴 정도로 짧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괜히 방어하다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, 또 제가 볼 땐 정당방위 문제되는 많은 사안 중에 하나는 진짜로 과하거든요. 방어하는 데 있어 정신없는데 과한지 말지 따질 정신을 요구하는 건 좀 그렇지만, 한국 같은 경우는 경찰 빨리 오니까 현장을 피해서 신고를 할 생각하라 라고 저는 제도 디자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경찰이 출동하는 속도와의 차이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, 반대로 2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정당방위 많이 인정하냐? 땅 크잖아요. 뭐 최근에 어디 뭐 인터넷에 올라온 카드 뉴스 같은 거 보니까 그 넓은 동네에 단 한 사람만 사는 동,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, 그런 나라에서 경찰이 오길 기다려서 최대한 현장을 피해 있으라 요구하는 건 또 이거대로 좀 부적당하잖아요.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경찰이 공권력이 현실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, 그러면 스스로 좀 보호를 하라, 이거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2번째 이유는, 정당방위라는 게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법 질서가 서 있고 보충적으로,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야지, 이 정당방위를 크게 넓게 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의적인 방어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. 그 결과로 사회의 폭력의 총량의 범위가 커질 염려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
뭐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사이버 레카, 그러니까 사적 제재, 이거 결국에 문제 됐었잖아요. 한때 사람들이 열광했지만 결국에 봤더니 뭐 엉뚱한 사람을 공격한 경우도 있었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도를 넘는, 그러니까 이 사람 이미 뭐 죄값을 치렀거나 뭐 단죄가 된 사안인데도 뭐 여론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단죄가 일어난 그런 뭐 경우도 있었는데, 정당방위, 결국에는 이 사적 개인에게 이런 법 질서를 맡겨놓는 거는 폭력의 총량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저는 한국에 이런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정당방위를 좋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법원 입장은 일단은 자리를 피해라, 아니면 최대한 억지하는, 팔을 붙잡거나 인정되는 사람 보면 때리거나 이런 건 잘 인정이 안 돼요. 팔을 붙잡고 있는다든지 때리려는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는 경우만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때문에, 일단 첫 번째 현상 유지나 자리 피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라. 두 번째는 경찰 금방 오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를 하라. 한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이겁니다. 한국은 정당방위의 나라가 아니에요. 보통 영미권이고, 저희가 진짜 접할 수 있는 미국, 아까 말씀드린 좀 땅덩이 그 경찰 오는 속도가 느린 그 정도 국가고, 한국 같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경찰이 굉장히 빨리 오는 나라예요. 그러니까 출동 시간이 전 세계 1등, 2등 하는 나라고, 두 번째는 사실상 한국이 섬인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좀 국경이 이렇게 넓고 육로로 이어져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뭐 육로로 도주를 한다든지 잠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잡는 게 힘들 수 있지만, 한국은 사실상 섬나라이기 때문에 범인이 나중에 사고라도 또 도주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만의 특별한 상황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변호사들이 배우는 형법 교과서를 보면 형법책이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정당방위 부분은 한 두세 페이지가 안 돼요. 인정된 사례가 그냥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시니까 인정된 사례 뭐 기억나는 거 말씀드린다 그러면,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흉기를 갖고 와서 난동을 이제 부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을 제압을 하려고 이제 누운 상태에서 다리로 목 부위를 이제 누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.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인데, 이 정도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됐어요. 근데 정당방위가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,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반대로 그 정당방위가 인정 안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. 비슷한 상황이에요. 이웃집에서 만취한 사람이 이제 칼 들고 이제 와서 난동을 부리니까 이걸 뺏어서 오히려 찔른 사안이었는데, 법원이 이 사안에서는 또 반대로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이유는 칼을 뺏은 순간부터 방어 행위는 끝났다. 충분히 제압이 된 거 아니야. 그리고 두 번째, 난동을 부린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278 정도면 거의 몸을 이제 못 가누는 상황인데, 그 정도면 칼 뺏은 정도로 충분히 제압이 됐는데 칼로 찌른 건 더 나가서 공격에 이른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됐고요. 뭐 또 하나 반대로 또 인정된 사례, 정말 몇 안 되는 인정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, 또 이제 누군가가 그 가지치기 칼 있잖아요. 여기 자료 한번 좀 보여주세요. 그걸 들고 이제 집까지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계단참에서 이 칼 든 사람을 세게 밀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넘어지고 부딪혔겠죠. 그래서 쫓아오던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, 이 사건에서는 그 정당방위를 인정했어요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딱 방어로 필요할 정도까지만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고,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도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을 판례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.